욕심이 빚어낸 두 번의 실패와 재기. 두 번의 실패, 1억 빚을 안고 60대에 재기하다 60대 총각의 고백. 60대 총각의 현재와 뼈아픈 고백. 저는 올해 나이가 60을 훌쩍 넘긴 60대 시니어 총각입니다. 지금은 이 작은 시골집에서 90세 노모 한 분 모시고 삽니다. 새벽에는 청소나 쓰레기 정리 같은 잡부 일을 하고 농번기엔 지게차 운전 대행으로 간신히 생활비를 멉니다. 저에게는 1000평의 농지와 비닐하우스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보시다시피 텅 비어 있습니다. 이 땅은 제가 젊은 날 품었던 두 번의 큰 욕심이 남긴 파산과 1억 원의 빚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와 같은 시기를 보내고 계신 50대, 60대 형님들께 한방에 대한 유혹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 뼈아픈 경험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저처럼 되지 마시라고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돈으로 농사를 짓었다. 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40대까지 건설 현장에서 몫으로 일했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해질 때까지 온몸에 먼지를 뒤집었으며 일했습니다. 기술도 있었고 일 잘한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돈도 그럭저럭 벌었죠. 하지만 몸은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손가락은 굳어 있었죠. 그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마음 한켠에 늘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생각했죠. 조금 덜 힘들고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바로 농사였습니다. 인터넷이나 주변 지인들이 말하곤 합니다. 시골에서 한적하게 살며 유기농으로 농사 짓는다. 귀농 성공 스토리를 들을 때마다 그래, 저게 진짜 인생이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농사는 자연과 함께하는 여유로운 삶이다. 그게 제 머릿속의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범한 농부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벼농사, 고추농사, 그런 건 남들 다 하는 일이라 생각했어요. 저는 한 방에 성공하는 농사, 돈이 되는 농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알게 된 게 바로 비닐하우스 사과 시설 재배였습니다. 사과는 단가도 높고 시설 재배면 효율도 높지. 남들은 몇 년 걸리지만 난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 그렇게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무려 100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를 세웠습니다. 자동 관수 시스템, 냉난방 장치, 비료 자동 공급기까지 설치했습니다. 사과나무 묘목을 심는 순간 저는 이미 몇 년 뒤 통장에 들어올 수천만 원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는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가다. 그때의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확신이 아니라 착각이었습니다. 무지였습니다. 처음 몇 달은 괜찮았습니다. 나무가 자라고 푸른 잎이 나니까 역시 잘 되네 싶었죠. 그런데 여름이 되자 이상이 생겼습니다. 잎이 말라가고 병충해가 생겼습니다. 비료를 주고 농약을 쳐도 소용이 없었죠. 사과나무는 사람 손을 타는 작물이었습니다. 가지치기, 꽃속기, 수분 조절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바로 티가 났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농사는 기술이 아니라 손맛과 시간의 싸움이라는 걸.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많은 돈을 쏟아부은 뒤였습니다. 해마다 수확량은 줄었고 하우스 유지비와 전기세, 농약값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은 열정이 아니라 빚의 뜨거움으로 가득했습니다. 은행에서 날아오는 이자, 독촉 문자, 밤마다 들려오는 하우스 천막의 바람 소리. 그게 저한테는 너는 실패했다. 그 한마디처럼 들렸습니다. 몇 년을 버텼지만 결국 저는 포기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안에는 앙상한 나무 몇 그루만 남아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지면 부서질 것 같은 가지들. 그 밑에 제 자존심과 꿈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농사는 욕심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 돈으로 결과를 사려던 저는 결국 그 욕심에 무너졌습니다. 농사는 사람의 마음을 닮았습니다. 정성을 주면 조금씩 자라지만 욕심을 내면 금방 병이 듭니다. 그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지금은 다시 작은 밭에서 소소한 작물로 다시 배우고 있습니다. 비닐하우스가 아니라
제 마음을 먼저 가꾸고 있습니다. 이젠 수익보다 배움이, 결과보다 과정이 더 소중합니다. 돌이켜보면 그 실패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공부였습니다. 그때의 실패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저는 여전히 돈으로 성공을 사려는 사람이었겠죠. 이제는 압니다. 농사는 흙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으로 짓는 일이라는 걸. 혹시 지금 귀농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사는 돈으로 하는 투자가 아니라 삶으로 배우는 여정입니다. 저처럼 욕심으로 시작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길 끝에서 반드시 삶의 의미를 만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파산입니다. 나는 또다시 한 방을 꿈꿨다. 농사 실패로 빚을 지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매달 돌아오는 대출 이자, 늘어나는 공과금, 그 속에서 저는 매일같이 이렇게 살아도 될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몸은 지쳐 있었고 마음은 더 무너져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저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늘 허무했습니다. 그런 제 귀에 어느 날 아주 달콤한 말이 들려왔습니다. 형님, 이건 시스템이 다 해줍니다. 자동으로 수입이 생겨요. 조금만 하면 매달 월급처럼 들어옵니다. 그 말은 정말 치명적이었습니다. 저처럼 현실에 지쳐있던 50대에게 그건 마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처럼 들렸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번에는 진짜 될 수도 있겠다. 몸으로 고생하지 않아도 돈을 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저는 또 한 번 쉽게 성공할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다단계 회사의 교육장은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다들 꿈을 말했고 희망을 외쳤습니다. 경제적 자유, 시스템 소득, 성공 DNA, 그 말들이 제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습니다. 저는 매뉴얼을 외우고 매일 교육을 듣고 밤늦게까지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걸고 거절을 당해도 다시 도전했습니다. 이 일은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성공한다. 그 말 하나만 믿었습니다. 열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빠르게 승급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렇게 올라갈 때마다 제 안에서는 다시 성공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진짜다. 이번엔 나도 해낼 수 있다. 그 믿음이 저를 하루하루 버티게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다단계는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운라인, 즉 내 아래 단계 사람들과 함께 올라가야 하는 구조였죠.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형님, 이거 진짜 좋아요. 같이 해요. 누님, 이건 우리 인생 바꿀 기회예요. 그렇게 가족들을 끌어들였습니다. 형님, 누님, 사촌, 친구들. 그들은 저를 믿었습니다. 그래, 민수가 하니까 믿고 해보자. 그 말이 고마웠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가족은 사업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도와주려 했지만 정작 자기 일도 바쁘고 이 일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매출은 늘지 않았고 조직은 제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더 하면 된다. 조금만 버티면 5단계다. 그 생각 하나로 저는 다시 몸을 던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성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매출이 안 나오자 저는 제 돈으로 제품을 사들였습니다. 이번 달만 넘기자. 다음 달에 승급하면 다 해결된다. 그렇게 카드 돌려막기, 대출, 현금 서비스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밤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숫자만 떠돌았습니다. 이번 달 매출 500만 원이면 승급. 그럼 보너스 300만 원. 그 계산에 매달렸습니다. 그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현실도, 빚도, 오직 승급이라는 단어 하나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파국이 왔습니다. 회사 시스템이 바뀌었고 승급 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제 아래 라인들은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열었을 때 눈앞에 보인 건 수익이 아니라 빚이었습니다. 승급은커녕 창고엔 팔리지 않는 제품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세어보니 1억 원어치였습니다. 1억 원. 하지만 그건 돈이 아니라
팔지도 못하고 쓸 수도 없는 무거운 현실의 벽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상자들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까지 했을까? 왜 이렇게까지 욕심을 냈을까? 농사 실패로 진 빚도 아직 남아있는데 거기에 또 1억이 더 얹혔습니다.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쉽게 얻으려는 마음은 결국 쉽게 잃게 만든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2번이나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한 번은 돈으로 농사를 짓고 한 번은 욕심으로 사람을 설득했습니다. 2번 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무너짐, 후회, 그리고 빚.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실패 속에서 저는 진짜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쉽게 살고 싶었는지, 얼마나 노력 없이 결과를 원했는지. 그걸 인정하자 비로소 제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성공은 빠르게 오는 게 아니라 천천히, 꾸준히 쌓이는 것이다. 그걸 모르고 살았던 세월이 길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조금씩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2번 넘어졌던 그 자리는 지금 제 인생이 가장 큰 배움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도 한 방을 꿈꾸고 계신가요? 누군가 쉽게 성공할 수 있다고 속삭이나요? 그 말이 달콤하게 들린다면 꼭 제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그 달콤함 뒤에는 언제나 쓰디쓴 대가가 숨어 있습니다. 성공은 한 방이 아니라 한 걸음씩 천천히 쌓는 것이었습니다. 1억의 빚과 개인 회생을 하고 그 끝에서 다시 사람답게 살기 시작했습니다. 1억 원의 빚 앞에서 저는 그 어떤 희망도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농사 실패, 다단계 실패, 남은 건 통장의 마이너스 잔고와 현금화되지 않는 제품 상자들 뿐이었습니다. 밤이면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갚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눈을 감아도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1억, 1억, 1억. 그 숫자가 제 인생을 짓눌렀습니다. 그때 저는 60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결혼도 못했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90세 노모를 모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약하셨습니다.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자주 가야 했죠. 그런데 저는 병원비를 내는 것도 벅찼습니다. 카드값은 밀리고 전기요금 고지서는 쌓여갔습니다. 냉장고는 비어 있었고 밥상에는 반찬이 점점 줄었습니다. 가끔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걱정 마라. 엄마는 병원에 다음 달에 갈란다. 괜찮다. 걱정 마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죄인이었습니다. 아들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웠습니다. 그 어떤 희망의 말도 꺼낼 수 없었습니다. 하루는 정말 모든 걸 끝내고 싶었습니다. 벽에 걸린 어머니 사진을 보며 이게 내 인생의 끝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제 손에 잡힌 게 우연히 TV 뉴스에서 들은 단어 하나였습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처음엔 무슨 사기처럼 들렸습니다. 설마 그게 가능해? 그건 부자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찾아보니 그건 파산이 아니라 재기의 기회였습니다. 법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용기를 냈습니다. 은행 서류를 모으고 법원에 가서 개인회생 신청서를 냈습니다. 그 순간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절망, 수치심, 그리고 마지막 희망. 그 세 가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칠 뒤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아직 끝난 건 아니구나. 그날 이후로 제 삶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철저하고 더 고된 시간이었습니다. 매달 제 급여에서 100만 원씩이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그게 변제금입니다. 1억 원의 빚을 갚아나가는 중입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100만 원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 돈을 감사하게 냅니다. 왜냐하면 그건 벌금이 아니라 기회비용이니까요. 다시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기회,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설 수 있는 시간의 값이니까요. 100만 원이 빠져나가고 남은 돈으로 노모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쌀, 병원비, 약가, 난방비. 빠듯합니다. 정말 빠듯합니다. 겨울이면 난로를 아끼고 여름엔 에어컨을 켜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내 삶을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전엔 욕심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감사로 살아갑니다.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어머니가 제 옆에 계시다는 게 그 자체로 은혜입니다. 저는 지금도 회생 중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은 내가 도망치는 길이 아니라 책임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매달 납부서를 확인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민수야, 이번 달도 잘했다. 조금씩이라도 갚아가자. 그게 진짜 남자다. 그렇게 저는 빚을 갚는 게 아니라 제 자신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저처럼 사업에 실패하고 투자에 실패하고 감당할 수 없는 빚에 눌려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당신의 과정입니다. 개인 회생은 도망이 아닙니다. 무책임도 아닙니다. 그건 법이 마련해준 다시 살아가려는 사람을 위한 마지막 희망의 제도입니다. 용기 내세요. 숨지 말고 법의 도움을 받으세요. 현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당신은 이미 재기의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저는 여전히 빚을 갚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어떤 때보다 마음이 자유롭습니다. 이제는 돈이 아니라 양심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용기를 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다만 2번 넘어지고 3번째로 일어선 사람일 뿐입니다. 오늘도 변제금 100만 원을 감사히 냅니다. 그건 빚이 아니라 제 삶을 다시 살게 해준 희망의 이자니까요. 60대 총각의 현재와 재기 노력. 저는 이제 새벽부터 일합니다. 과거에 꿈꿨던 시스템 소득이나 불로소득 같은 건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웠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일은 잡부 일입니다. 빗자루질, 쓰레기 정리, 농사일 도와주기. 젊은 날의 목수 경력은 이제 몸이 고되어서 큰 공사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루 일당을 벌기 위해 땀을 흘릴 뿐입니다. 하지만 이 땀은 정직하고 제 통장의 잔고를 지켜줍니다. 현재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입니다. 변제금 100만 원과 노모의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저는 주저없이 가장 힘들지만 확실하게 돈을 벌 수 있는 일당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소형 지게차 운전 경험을 살려 농번기에는 더 높은 일당을 받기 위해 노력합니다. 1000평의 땅과 비닐하우스는 여전히 제 마음의 짐이지만 이제는 욕심을 버렸습니다. 농사를 포기한 대신 시설 임대나 저비용 작물을 심어 월 30만 원이라도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산을 방치하지 않고 어떻게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주민센터를 찾아가 노모의 복지 혜택과 제 일자리 정보를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60대에게 체면은 사치가 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야만 살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매달 100만 원 변제금만 내고 나면 생활이 빡빡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정직한 노동과 성실한 변제가 저를 다시 인간답게 세워줄 것이라는 것을 60대 형님들에게 드리는 간절한 부탁. 저와 같은 시기를 보내시는 60대 형님들께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1. 한방은 없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노년이 편합니다. 50년 넘게 살면서 땀 흘리지 않고 얻은 것은 결국 빚과 파멸뿐이었습니다. 남은 인생 쉽게 돈 벌려는 유혹, 고수익 투자나 다단계 같은 유혹에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나이에는 이제 실수를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2. 가족을 비즈니스의 대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저처럼 가족을 다운으로 끌어들여 사업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가족은 여러분의 사업 대상이 아니라 고난의 시기를 함께 견뎌줄 가장 큰 정신적인 자산입니다. 3. 작은 일의 소중함을 아십시오. 잡부 일이라도 좋습니다. 경력을 살려 작은 수리 일이라도 좋습니다. 60대에게 중요한 것은 직업의 타이틀이 아니라 정직하게 땀 흘려 얻은 소득입니다. 정직하게 땀 흘리는 작은 일이야말로 60대에게 가장 확실하고 명예로운 생계 수단입니다.
저도 아직 빚을 다 갚지 못했고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저는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정직한 땀으로 변제금을 갚고 노모를 모시며 남은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저와 같은 어리석은 욕심은 부리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